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이번 주 이제 시장이 시작된 이후에 시장이 조금 이제 또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도 보이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양음 패턴이죠. 이제 어제 올라왔던 종목들이 오늘 좀 떨어지고, 어제 떨었던 종목들은 오늘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좀 헷갈리게 수급이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황과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먼저 시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일하고 모레 이 CPI가 발표가 되거든요.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내일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또 확 꺾일 수가 있어서, 또는 이제 더 잘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관심 있게 유념해서 좀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지표가 발표된 게 이제 거의 중요한 지표죠.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됐어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긴축을 빨리 갈 거냐 아니면 느리게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개가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물론 고용지표가 잘 나온 게 시장에는 긍정적이죠. 시장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미국만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속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60% 넘어가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다라고 해도, 아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백신 수급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백신도 잘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봉쇄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단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죠. 이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고용까지 살아나서 긴축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아시아 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는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야 될 점은 뭐냐면요, 물가가 많이 안 오르길 바라야 돼요. 사실 그동안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계속 매번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테이퍼링 언제 시작할 거냐, 긴축으로의 선회는 언제쯤 시작될 거냐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이지 않다. 그리고 고용이 회복되는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난주에 보니까 고용이 회복되는 게 시그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긴축으로 빨리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연준을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 나오는 물가를 봤을 때 물가가 많이 안 올랐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시장이 안도감을 좀 보여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시장이 살아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는 어떻게 될 것 같느냐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아도 지난번보다 많이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나마 이제 첫 번째는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왜냐면 이제 그냥 대충 러프하게 원자재 가격들을 딱 봤을 때 지난달보다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조정받은 쪽도 있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 유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고점 부분에서는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을 것 같다. 또 이제 관건은 중고차 가격이죠. 중고차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했느냐가 결국엔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물가 지표가 추가적으로 물가가 상승했다, 또 이제 시장이 우려감 불러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좀 빠르게 지수가 떨어지기 전에 현금화를 또 일정 부분 미리 만들어 놓는 작업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는 일단 뚜껑을 열어보고 나서 제가 다시 업로드 시키거나 아니면 내일 또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황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물가지표 확인하는 거, 그것만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 내에서도 매파적인 발언들이 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이제 애틀랜타 그 연준위원하고 보스턴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에 나서야 된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산 매입 축소는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8월이나 9월부터 당장에 시작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파월 의장이나 비둘기파 연준 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들이 어느 정도 또 시간을 더 끌어주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물가가 제발 좀 오히려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시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갈목할 만한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있었죠.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죠, 당시에. 그리고 주가 쭉 빠진 다음에 계속 5월 달부터 지금까지 횡보세를 보였어요. 횡보세를 보이다가 최근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예 이제 뭐 상한가까지 올라가 버리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이 23조예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즉 10조에서 20조로 단숨에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10조에서 20조로 간 거니까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의 상승을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자, 식약처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승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큰 의미를 지녀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이제 하반기에 관심 있게 무조건 봐야 될 섹터, 여러분들 포트에 들어가야 될 섹터는 2차 전지, 그리고 IT, 그리고 바이오, 세 개 섹터는 꼭 포트에 담아서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바이오에 관련돼 가지고 오늘 이슈가 나온 거거든요. 시장이 좋아할 만한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확진자가 갑자기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뭐 1000명 이상 한 달 넘게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뭐 다음 주면 2000명 넘어간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중에 2000명이 넘어갈 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지난주에 평균 하루에 1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갑자기 확진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해서 특히 베이징에, 그래서 베이징하고 지방과의 이 교류를 전면 차단시키는 봉쇄 정책에 또 취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더나가 공급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공급 문제 발생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한 백신도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더 빨리 어떻게든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백신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독감처럼 앞으로 코로나는 이제 없어질 그런 질병이 아니라 평생 이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질병이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제 외국 수급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나라한테 들어오는 것도 약속을 안 지키고,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압박을 가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빨리 우리나라 백신을 만들자, 이런 의지가 상당히 크다라는 건데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임상 3상에 승인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 이제 백신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도 직접 이런 말을 합니다. SK바이오 백신 3상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심사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SK바이오사이언스 뿐만이 아니라 이 백신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든 시장에서 뭐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떠오르는 종목이 있죠. 바로 ST팜, 한미약품, 녹십자, 이 3자 연합의 K바이오 컨소시엄입니다. K바이오 컨소시엄 자체가 사실 이제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 지어서 또는 이걸 임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이전까지는 각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라면 정부 지원금이 분명히 투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제 내피셜로 이제 보게 되면 얼마 전에 그 국가 지원 산업에 바이오를, 특히나 이제 백신 사업을 이제 추가를 시키면서 바이오 산업에 이제 2조 2천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특히나 그 중에서 2천억 가량을 올해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또 1,600억을 백신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금액이 뭐 여러 기업들에게 나눠서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사용될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만드는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도 받고 그리고 백신도 만들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임상 절차 또는 뭐 승인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단축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S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을 주입을 해가지고 이제 항체를 형성하는, 중화 항체를 형성해서 이 코로나를 막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백신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하고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백신이 결국 mRNA 백신이잖아요. 화이자나 모더나. 그래서 이 mRNA 백신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K바이오 컨소시엄, ST팜에서 만드는, 임상을
할, 이 백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둘 다 내년 상반기가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아직 임상도 들어가지 않은 mRNA 백신 같은 경우 어떻게 내년 상반기까지 출시가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mRNA 백신 같은 경우 원래 임상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짧고, 그리고 염기서열만 분석해서 그 백신을 만드는 제조 과정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 빨리 승인만 해준다면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이미 출범을 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까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걸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 ST팜 같은 경우도 결국 이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지금 ST팜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죠. 횡보를 하는 구간이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백신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의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되면 크게 먹는 거고 아니면 쪽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가 오늘 몇 프로 올랐냐 몇 프로 떨어졌냐를 볼 때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깊숙이 여러분들이 파고들어서 회사에 전화도 해보고, 또는 어디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해본 다음에 이 ST팜이 mRNA 백신의 임상에 성공을 할 것 같으면 이제 들고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오히려 이제 빠르게 팔고 관심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IT와 2차 전지도 계속해서 꿈틀꿈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IT와 관련해가지고는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엔 어제 가석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나오게 되면 삼성은 그동안 이제 쌓여 있었던 현안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M&A부터 그다음에 미국 파운드리 증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증설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당연히 좋게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삼성전자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있죠. 뭐 장비업체라든가 소재업체 이런 업체들도 꾸준히 보셔야 되겠죠.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게 되면 파운드리 쪽 이야기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관련주라든가 또는 장비주들, 그리고 DDR5 이 관련주들 이쪽을 먼저 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뭐 2차 전지는 워낙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바이앤홀딩이죠.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계속 보시면 좀 이제 시장이 변동성도 좀 심하고 변동도 심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지만 일단은 이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장 대응을 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조금 이제 어렵고 까다롭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다 돈을 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시라고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많이 하십시오. 대박 나십시오. 대박.